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대면 면접을 계속 고집을 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대인 면접이 입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이 있을까요? 면접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전형 요강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형별로 퍼센테이지가 써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뭐 50%다라고 써 있고,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업우수는 뭐 30%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적으로 뭔가 반영된다라기보다는 약간 경험적으로 반영되는 측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1단계를 붙고 차라리 이제 1단계 서류에서 떨어지면 아이들 표현으로 이제 멘붕이 적게 오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면 정말 8분 응성까지 갖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타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대인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나요? 우선 면접은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뭐 인성 면접이라고 부르고 확인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과에 왜 왔어요를 물어보는 면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신하고 비슷하게 자기소개서, 와 있는 학교 혹은 생활기록을 토대로 굉장히 좀 개별화된 질문을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던지는 스타일, 그래서 이런 면접이 하나가 있고요.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문제를 푸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명칭도 뭐 구술 면접 혹은 뭐 신청 면접 이렇게 불리고, 이건 문이과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소위 수물화생지 요 문제들을 약간 풀이하는 과정들을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과 논술이 이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 적어내는 거라면, 이과 면접은 이거를 약간 발표하는 스타일, 과정을 발표하는 스타일이고, 문과 면접은 또 많이 다릅니다. 뭐 텍스트 베이스라는 경우도 있고, 도표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영어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걸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 면접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보시면 거의 맞고요. 근데 이제 뭐 서연고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일부 학교들에서 제시문 면접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분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흔히 얘기하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면접은 다른 학교 면접이랑 과연 다른가? 혹시나 세 개 대학 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수학, 뭐 물리, 화학 문제를 푼다는 면에서는 큰 틀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들이 2015년부터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문제만 놓고 보면 서울대 문제가 가장 짧고 쉬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면접자가 느끼는 난이도는 서울대가 보통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대가 제일 낮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면접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대면 면접을 계속 고집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제시문 자체를 학생들이 풀고 답하는 최초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가 묻는 추가 질문에서 변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대면 면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약간 방점이 찍혀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 비대면 녹화로 결정이 났어요. 코로나가 좀 완화됐음에도. 이 얘기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와의 인터랙션보다는 학생이 문제 푸는 역량 자체를 보겠다. 여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 좀 강한 짧고 굵은 면접이고요. 고대는 제시문 자체에 좀 길이가 있고, 이것들을 좀 풀어가는 능력, 그리고 서류 관련 질문들이 하나 섞인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만 보시거나 면접 후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교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 면접은 학생들이 준비 자체를 거의 안 해봐서 되게 생소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언제쯤 하게 되나요? 시기별로 보면은 그게 4가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분의 1 정도 학생이 가장 빨리 준비한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이미 준비를 시작한 거죠. 지난 겨울방학에만 4회에서 8회 정도 수업들을 통해서 좀 준비할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분의 1 친구들이 여름방학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났고 본인 수학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서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 4분의 1은 원서 접수 후에 한 9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이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사실은 뭐 대치동에는 흔하지가 않은데 1단계가 발표가 난 후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경우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학원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보통 주 1회 반 정도, 주일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반들이 형식이나 진행 방식들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룹으로 하는 수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어쨌든 2명 이상이 하는 건데 보통은 뭐 한 6명에서 12명 정도로 여름방학 때 반들을 편성할 겁니다. 이 친구들끼리는 그룹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1대1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된 강의는 그룹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출문제를 풀던, 예습문제를 풀던, 뭐 A라는 학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B라는 학생은 뭐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걸 듣는 과정에서 내가 답변을 어떤 면이 잘했구나 못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수로 듣는 수업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1대1로 하는 수업이 유용한 경우도 있어요. 2가지인데, 어떤 그룹 수업을 처음 갔다 와서 평균보다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1대1 수업으로 미리 좀 평균적 수준에 맞춰주시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 아무래도 6명 이상 하는 수업에서는 개인 케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는 그런 면에서 개인 수업의 쓸모가 있고요. 어쨌든 그룹형과 개인형이 있는데, 일단 메인 수업은 그룹형으로 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강사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의형으로 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최대한 좀 말을 많이 시키는 토론형 수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토론형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성적이고 그런 경우에는 뭐 강의식 수업이라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이건 본인이 실제로 발언을 면접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 수업이 좀 더 우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1대1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수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이나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뭐 1대1 모의 면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1대1 모의 면접을 하려면 뭐 아무래도 수강 인원도 제한될 수 있고 비용도 추가로 들고, 근데 저는 1대1 모의 면접이 사실 이 면접 준비에서 가장 크게 학생에 도움이 될 요소라고 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1대1 면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대1 모의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김현 선생님 수업의 약간 특징이랄까요? 수업 때 강조하시는 포인트라든지. 제 수업은 일단 3가지 정도에 좀 중점을 두고 가는데요. 우선 저는 매 수업에 1대1 모의 면접을 포함시킵니다. 기본적으로 한 여름방학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 멘토들이 모의 면접을 주로 맡게 되고요. 실전 파이널 반에는 제가 직접 모의 면접을 하는데, 모의 면접 자체가 학생에게 주는 어떤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 수업에는 이슈 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주 수업하게 되면 기출문제를 한 4개, 5개 정도 풀게 되는데, 그거 외에 약간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고대 문제 같은 것도 좀 보게 되면은 뭐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는 뭐 조력 조농사법 이런 걸 좀 연관을 시켜서 학생이 거기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제가 지식을 다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탐구를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끌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 하나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름방학에만 특징인데, 저희 1대1 모의 면접을 멘토들이 봐주게 되는데, 멘토들이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주요 대학을 뭐 스카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모의 면접만 봐주는 게 아니라 뭐 진학과 관련된 거라든지 자소서에 관련된 거라든지 질문이 나왔을 때 매주 이제 멘탈 케어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는 그 3가지가 일단 프로그램에 넣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려면은 약간 시사적인 것도 얘기하셨는데, 네. 면접의 배경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배경 지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죠. 현재 서영고 지식문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많은 친구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얼마나 잘 독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 강한 친구들이 면접도 잘 보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면접 자체가 아는 걸 나열할 시간이 별로 없고 주어진 논지에 정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배경식 특강을 듣는다거나 뭐 갑자기 신문을 본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해가 될 건 없지만 시간 안배상을 봤을 때 별로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적절하게 빠르게 끌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혹시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 좀 면접으로 역전한 사례, 이렇게 좀 기억나는 혹은 학생이라든지 면접과 관련된 좀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아니, 면접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기억에 남는데, 항상 안타까운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거죠. 1단계 발표가 나고 왔는데 이제 유림표는 노베,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들,
이 친구들 중에서는 학원 수업을 막 일주일 내내 오는 친구들도 있고 1대1로 뭐 케어를 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학업우수를 썼는데 수능 취점 맞추는 전혀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준비 시작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 친구는 면접 경험은 없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는 경우였고, 그래서 오픈반 그룹 수업이랑 1대1 수업을 일주일 내내 케어를 해서 다행히 합격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더우드였는데 이 면접은 이제 영어 면접이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1단계 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갑자기 갔더니 첫날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해서 못 다니겠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1대1로 돌린 경우였는데, 다행히 이 친구도 거의 일주일을 면접에만 투자를 해서 합격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케이스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생이나 어머님들이 그럼 일주일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이 케이스 말씀드린 경우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게 상대적으로 훨씬 희소한 케이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면접을 1단계 발표 후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일주일에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될만하니까 된 거지 제가 안 될 친구를 붙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름방학부터는 주 1회 정도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원서 접수부터는 시작을 하는 게 보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잠깐 UIC 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생소한데 그 수업이랑 면접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한번 지식 삼아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무슨 면접이고 막 영어도 나온다고 그러니 네, 어떤지 좀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UIC는 이제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블루오션처럼 약간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UIC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의 약자예요. 한국 명칭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이고요.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전형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요거 이제 언더우드를 뽑는 전형이고 UD라고 불리는, 여기가 약간 우리의 전통적인 국제학부.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이라 그래서 하스, IS 이제 이런 것들을 뽑는 전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분류상으로는 학종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UD는 전통적인 국제학부, 하스는 뭐 인문사회복합과정, IS는 이과 친구들이 오는 과학융합복합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시적으로 보면은 일단 올해나 자소서를 써야 되고요. 근데 언더우드는 자소서도 영어로 쓰고 면접도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의 많이 오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스라든 ISED는 여기는 자소서는 한국어로 쓰고, 그리고 면접은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지만 이제 답변 자체를 한국어로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스나 ISED는 최근에 일반고 친구들도 점점 이제 많이들 오고 있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코앞에 와 있는데 여름방학 이후로도 이제 원서도 쓰게 되고 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해가면 좋을지 당부해 주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에 끝날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쓰는 수시 원서 6개를 한번 라인업을 짜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3학 1학기 생기부를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요. 늦어도 7월 말 8월 초까지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보통 한 7월 20일에서 25일경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두 가지가 병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쓰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이제 언제 두는 학생들은 이 여름방학 동안에 일단 면접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병행돼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은 내신이 끝나면 생각보다 여유가 꽤 많습니다. 내신이 갖고 있을 부심이 크기 때문에 꽤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은 보통 주 1회 한 3시간 정도 잡아서 쭉 진행하시는 거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여름방학이 한 3주 정도 있는데 그 3주 동안에 뭔가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8월 뭐 한 16, 17일 계약돼서 가면 학교 안에서 또 특히 이 스카이들은 교정들을 좀 하거든요. 뭐 A과에 뭐 학생이 너무 많다, 너는 B과로 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일단 국평 때까지 빼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정도에 일단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는 주 1회 기준으로 면접과 자소를 준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좀 치중을 해서 서영고 이상 모의고사가 나오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수능 때까지 보통 면접을 쉬어요. 면접을 쉬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능 전에 있는 뭐 연세대 추천형, 고려대 계열적합형 이런 면접들을 봐야 하는 친구들은 원서 접수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회 정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이쪽 대치동 쪽에서는 세미파이널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10월 셋째 주부터 뭐 연세대 추천형, 연세대 UD, 고대 계열적합형 이런 것들이 한 주 단위로 계속 이제 1단계 발표가 나게 되는데, 그 1단계 발표가 나면 보통 파이널 반들이 생겨요. 해당되는 전형들에 맞춰 면접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아마 이제 가지시는데, 그러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하나씩 쓰면 면접반을 3개를 다녀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시부 면접에서 학교별 특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든 여름방학 때는 이제 그냥 공통된 반 하나 정도를 다니다가 1단계 발표 후 빨라도 세미파이널 정도부터 전형별 반으로 옮겨가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또 여름 때부터 엄청 바빠지실 텐데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같이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또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거나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